내가 집에서 쫓겨난 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소란도 비명도 없었는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고 내 몸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맑았다.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에 차가운 냄새가 났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쁘게 지나갔다. 나는 그 바쁨 속에서 혼자 멈춰 서 있었다. 아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미 내 존재를 정리해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되감았지만 어떤 장면에서도 쫓겨날 만큼의 죄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였고 밥을 지었고 병원비를 아끼려고 내 옷을 줄였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내 시간을 접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잠깐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 하루 이틀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 연락처 속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내 일상이 아니었다. 친척들은 서로의 소식을 명절 때만 건네는 사이가 되었고 친구들은 늙어가며 각자의 병원과 손주와 생계를 지키느라 바빴다. 미안해 라는 말이 들리기도 전에 나는 이미 말문을 닫아버렸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순간 내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았다. 그게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갈 곳을 찾다가 결국 역으로 향했다. 역은 늘 열려 있었다. 따뜻한 공기, 환한 불빛,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모든 것이 계속 움직여서 내가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플랫폼 근처 의자에 앉았다. 앉아있는 동안은 아직 노숙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몸이 덜 떨렸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역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청소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경비의 눈빛, 벽에 기대어 잠든 사람들의 어깨. 나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내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건 마음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 되는 느낌. 며칠이 지나자 나는 역에서 내 자리를 찾게 되었다. 바람이 덜 드는 구석, 화장실과 너무 가깝지 않은 곳, 경비가 자주 오지 않는 벽 옆, 그런 걸 알아가는 내 모습이 낯설고 슬펐다. 내가 원해서 익힌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배운다. 나는 그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뼛속까지 알았다. 낮에는 공원으로 갔다. 역은 낮에 더 차갑게 느껴졌다. 공원은 햇빛이 비치면 잠깐이라도 따뜻했다. 벤치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의 생활이 내 앞을 지나갔다. 유모차, 산책하는 부부, 운동하는 노인들. 그 중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목적지가 있었고 돌아갈 집이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만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손을 내밀던 날,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조금만 지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내 혀가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말을 하면 더 부끄러워질 것 같았다. 대신 작은 종이컵을 앞에 두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 본 척했다. 어떤 사람은 내 앞을 일부러 크게 돌아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나는 그 불편함을 이해하려 애썼다. 나도 예전엔 그랬을 수 있으니까. 나는 늘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가끔 누군가는 컵에 동전을 떨어뜨렸다. 딸랑 하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찌르는 소리였다.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확인 같았다. 그렇다고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인간의 존엄은 배고픔 앞에서 흔들린다.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아도 배는 고팠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다. 내가 집을 나간 지 며칠인지, 몇 주인지,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 세지 못했다. 날짜는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어디서 눈을 감을 수 있는가, 내일 아침 손끝이 얼어붙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었다. 내 삶은 아주 작은 질문들로만 이루어졌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공원도, 역 앞도 모두 젖었다. 나는 비를 피하려고 역 지하 통로로 내려갔다. 사람들은 우산을 접으며 바닥에 물을 떨어뜨렸고 나는 그 물방울 사이를 피해 앉았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잠을 자면 내 것이 다 사라질 것 같았다. 가방을 꼭 끌어안고 눈을 뜬 채로 시간을 견뎠다. 지나가는 발소리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너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자주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들이 어릴 때 손이 작아서 내 손가락을 꼭 잡고 걸어가던 장면.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현실을 보면 내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주머니 속 동전이 손가락에 닿을 때마다 나는 움찔했다. 내가 사랑했던 아이가 어쩌다 나를 거리로 밀어냈을까? 누군가가 아들의 마음을 바꾼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 마음 속에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 드러난 걸까? 사람들은 가족은 끝까지 남는다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역에서 밤을 보내며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말은 따뜻할 때는 담요처럼 몸을 덮어주지만 차가워질 때는 종이처럼 쉽게 찢어진다. 그래서 나는 더 무서웠다. 내게 남은 마지막 믿음이 찢겨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완전히 미워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삶이 무너진 것이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마음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쫓겨났는데도 아직도 엄마였다. 어느 날 역 근처에서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곳을 알게 됐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손짓으로 알려줬다. 나는 줄에 섰다. 줄은 길었고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아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다. 밥을 받아 들고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따뜻한 게 목을 타고 내려가니 내 안에 얼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조금 잠들었다. 그리고 잠깐 꿈을 꿨다. 집 안의 불빛, 냄비에서 나는 김, 내가 부엌에서 서성이는 소리. 꿈속에서 나는 아직 엄마였고 아직 집이 있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 역의 천장이 보였다. 현실은 다시 차가웠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날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생겼다. 누군가가 내게 밥을 준 것처럼 세상은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직 모르는 어떤 일이 내 앞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불씨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역에서 나를 유심히 바라보던 누군가가 있었고 그 시선이 어느 날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내가 다시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집이 내가 알고 있던 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줄은? 나는 어느 순간부터 거리의 사람이 되었다. 역과 공원,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다.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갔고 나는 그 시선에 익숙해졌다. 상처는 무뎌졌고 대신 조용한 체념이 자리를 잡았다.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는 이상한 끈기가 남아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아주 작은 생각이었다. 그러다 누군가의 손이 내 삶을 살짝 건드렸다. 따뜻한 빵, 짧은 미소, 말 없는 배려. 그 작은 도움들은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었다.
나는 쉼터로 갈 수 있었고, 씻고, 거울 앞에 설 수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나였다. 부서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은 나였다. 아들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미움도 원망도 오래 품고 갈 힘이 없었다. 나는 그를 놓아주기로 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 엄마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아주 작은 방이 생겼다. 문을 닫을 수 있고 내 손에 열쇠가 남는 공간. 그 열쇠를 쥐고 나는 오래 울었다. 그 방은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증거였다. 집은 크지 않아도 되었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었다. 지금도 내 삶은 조용하고 불안정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거리로 내몰지 않는다.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본다. 그 빛은 약하지만 분명히 따뜻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로 내일을 견딜 이유는 충분하다.